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농업과 농산물의 역사를 알려드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니? 독실입니다. 뽀글뽀글 맛 좋은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만다. 하루에 10개라도 먹을 수 있어. 푹 짭짭 맛 좋은 라면. 야, 이게 뭐야? 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은 저랑 같은 세대가 아닌 겁니다. 이 노래 모르는 분 없으시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푹 짭짭 맛 좋은 라면입니다. 5분이면 간단하게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그 라면은 누구에게는 옛 추억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음식이고요. 누구에게는 허기뿐만 아니라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소울푸드일 텐데요. 자, 이 소울푸드 라면, 이제는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라면. 오늘은 이 K라면의 시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라면의 시초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인스턴트 라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계 최초 인스턴트 라면은 1958년 8월 25일 일본의 니신 식품의 설립자인 안도 모모후쿠가 처음 개발을 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면 개발을 장려하게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여러 식품회사가 건면을 개발하는데 거의 뛰어들게 됩니다. 그 중에 안도 모모후쿠가 몸에 튀겨서 보존 기간을 늘린 치킨 라면을 개발해서 인스턴트 라면 시대의 문을 열게 된 거죠. 한국에 인스턴트 라면이 들어온 것은 언제일까요? 놀랍게도 굉장히 빨리 들어오게 됩니다. 1960년대에 이미 우리나라도 생산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9년 겨울이었습니다. 보험회사 사장이었던 중년의 남자가 남대문 시장을 걸어가다가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깡통이나 냄비 같은 걸 들고 있었던 거예요. 호기심이 일었던 남자는 그 사람들의 행렬을 따라가서 뭐를 받으러 가는 건가 봤더니 그래서 우리가 일명 꿀꿀이죽이라고 하는 그런 음식을 파는 식당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 미군 부대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모아서 끓인 그 이 꿀꿀이죽이라고 하는 것들이 햄 조각이나 소시지 같은 것이 있었는데, 정말 초기에는 그러면 안 되지만 담배꽁초, 씹다 뱉은 껌 이런 것이 나오기도 하더라. 그래서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 일도 있었던 그런 음식이었는데요. 당연히 이것도 돈이 없으면 먹지 못했던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군은 더 이상 못 먹겠다 해서 그냥 버린 음식물들을 끓여 먹는 이 비참한 광경을 본 그 남자가 참담함을 느끼고 며칠 동안 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문득 일본에서 맛보았었던 그 인스턴트 라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라면을 국내에 도입한다면 이것이 식량난을 해결할 방안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길로 남자는 잘 나가던 보험회사 사장직을 내던지고 라면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기계와 기술을 도입해서 1963년 국내 첫 인스턴트 라면을 출시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삼양라면이고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삼양식품의 창업자인 전중현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출시한 라면에 대해 국민의 반응이 생각보다 냉담했던 거죠. 삼양라면의 가격이 문제였을까요? 그때 삼양라면의 가격이 5원이었습니다. 그때 담배가 그 당시 25원이었고요. 커피는 35원이었고요. 영화가 55원이었던 걸 생각한다면 가성비는 좋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반응이 냉담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오랫동안 쌀 중심으로 먹어왔던 우리 국민들에게 라면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굉장히 낯선 음식이었던 거예요. 꼬불꼬불한 것도 일단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먹어왔던 칼국수도 꼬불꼬불하지가 않아요. 또 면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딱 보면 뭔가 그 겉면 자체를 보면 뭔가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옷감이나 칠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또 맛이요, 그렇게 한국인 입맛에 맞지는 않았던 겁니다. 같은 동양권이지만 우리는 당연히 마늘, 고춧가루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근데 일본인들은 마늘과 고춧가루가 아니라 후추, 산초 같은 것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출시했던 라면은요, 일본의 방식을 들여온 거잖아요. 그래서 국물은 닭고기 육수를 베이스로 한 순한 맛이었고 수프에도 고춧가루는 당연히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화가 나옵니다. 꼭 박정희 대통령이 삼양라면을 먹다가 간이 좀 심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춧가루를 좀 넣어서 먹어보니 맛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얼큰한 국물을 좋아하니까 라면에 고춧가루 좀 넣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전중현 회장에게 제안했다고 하죠. 그리하여 빨간 국물에 라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라면이 대중적으로 국민에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 배경에는 시대적인 상황도 정말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쌀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밀가루, 잡곡 이런 쌀이 아닌 곡물들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혼분식 장려 운동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장려지만 실제로는 강제에 가까운 운동이었는데요. 1969년에 정부가 혼분식 장려운동의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분식의 날, 즉 무미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쌀이 없는 날입니다. 이때는
모든 음식점, 판매하는 음식의 25% 이상을 오리나 밀가루로 혼합하도록 했고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5시 사이에는 쌀로 만든 음식을 아예 팔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금도 설렁탕을 먹을 때 소문이 조금 나오는 것이 이때의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시대 상황이 국민에게 빵이나 면 같은 분식을 좀 장려를 하게 되고 건강에도 좋다, 뭐 싸도 잘 된다 이런 식으로 홍보도 같이 하게 되겠죠. 한국인에게 익숙한 건 그래도 빵보다는 면이었을 거예요. 매번 반죽해서 수제비를 뜨고 칼국수를 만들어 먹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큰 힘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한 끼 로 끓여 먹을 수 있는 라면이 사랑받고 보급되게 된 시초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지난 2023년 라면의 수출액이요 9억 5,2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면발의 길이로 계산을 하게 되면요 약 1억 킬로미터, 지구 2,539바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자랑스러운 K라면. 하지만 그 시초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우리의 배고픈 가난했던 역사가 터져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제가 가장 먹고 싶은 라면은 만약 시즌2가 나온다라면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하겠죠? 재미있는 이야기 아직 묻힌 썰이 너무나 많거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